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탁 유미라입니다. 매일 밤 저희 방송과 함께 하루 잘 마무리하고 계시죠? 오늘도 구해줘 스탁이 여러분들을 구해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마감한 모습이었는데요. 지수와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는 1%가량 상승하면서 2223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93% 약 1%가량 동반 상승하면서 682선에서 마감 지은 모습이네요. 이렇게 오늘은 3거래일 만에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켠 모습이었는데요. 신종 코로나 우려에도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데다가 오늘은 2차 전지 업종이 호재가 발생하면서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저희가 2차 전지 업종 짚어드리면서 2차 전지가 아직도 더 오를 게 있나 하는 고민들 하셨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짚어봐드렸죠. 이렇게 오늘 또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어떤 분들이 또 어떤 종목 짚어주실지 이젠 좀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구해줄 두 전문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이분들과 함께 마무리해 보시죠. 우리를 구해줄 든든한 두 분인데요. 김병진, 김충성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가 바로 짚어드렸던 종목들 오늘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르면서 굉장히 오늘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좋은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병진 전문가님? 오늘도 여러분들의 2차 전지 같은 그런 따뜻한 종목들 진짜 많이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 너무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주식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이 11시 방송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병진 전문가님 요즘 정말 활약이 대단하신데 김충성 전문가님 조금 더 힘을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각오 한마디 좀 들어볼까요? 저는 스타일상 조용히 갑니다. 아, 조용히요? 네,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의 차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느냐 아니면 못 먹어도 고 이 스타일로 가느냐 그건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봐주실 부분들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옆에 계시는 김병진 전문가님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예, 화끈한 수익 여러분께 안기는 이런 그 전문가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좀 사실 그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시면서 시세를 확인하는 분이라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본업이 있고 또 직장인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초점을 두고서 네,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길, 예, 네. 올바른 길로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의 활약 오늘도 좀 기대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구해줘 스탁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같이 호흡하며 성공 전략 세워가고 있죠. 저희 두 전문가가 여러분들 구해드리려면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구해줘 하고 외쳐주셔야 합니다. 저희에게 직접 SOS 외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문자 참여 방법입니다.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하는데요.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 매수하고 싶으신지 또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보다 길게 사연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사연 신청 게시판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저희와 소통창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을 들고 저에게 소통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내일장 대응하려면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살펴봐야겠죠?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병진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코스피 시장 아주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스피 시장을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요. 기지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좋은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1월
1일부터 10일, 아직 2월 수출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달인 1월 달 수출을 이야기 드리는데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증가한 부분은 반도체 쪽,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석유화학. 자동차 쪽이 많이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동차들 주가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굉장히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수출 증가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거 외로 조금 더 거시적인 경제를 좀 둘러보면은 중국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죠. 어제 댓글창을 보니까 이제 제가 우한 폐렴이라는 얘기를 해서 조금 불편함을 드렸는데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정정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이 이제 광의 통화라고 하죠.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중국도 광의 통화가 이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도 광의 통화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돈의 양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이나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지금 증시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오늘은 기지개고요.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오늘 코스피 차트는 어저께는 살짝 주춤했지만 아직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상태로 뭐 돈의 양도 좀 증가했고 광의 통화도 증가했고 전반적인 수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2250 이상 간다라는 예상 하에 전략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주식을 이제 과감하게 청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을 사신다면은 2018년도 좀 차트 좀 넓게 한번 볼까요? 자, 2017년도, 2018년도 수출이 굉장히 좋았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가 2600까지 갔습니다. 우리 코스피,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출 증가율만 조금만 더 계산해 준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좀 크게 났던 것들, 뭐 이런 것들 일부 수익 실현하고 좀 저가에 있는 걸 담거나 아니면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종목을 좀 교체를 하는 정도는 좋지만 아예 한 번에 싹 다 뺄 시장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는 아무래도 1월 수출까지 해서는 안 나올 것 같고 2월 달 돼서나 2월 달 수출이 나오는 건 3월에 나오겠죠. 2월 돼서나 조금씩 시장에 반영될 것 같은데 또 그때는 제가 그때에 맞춰서 시장 전략 잡아드릴게요. 네, 이렇게 김병진 전문가는 오늘 코스피를 기지개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김충성 전문가와 함께 코스닥 분석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 시장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두루두루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두루두루. 네, 어떤 느낌이세요? 전 약간 히츠의 떼뚜루뚜루 죄송합니다. 그 두루두루 네, 그런 뜻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두루두루 다 좋았다라는 좀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네.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였죠. 바이러스가 유행하더니 이제는 뭐 기생충이 또 유행을 좀 했죠. 네. 네, 그리고 그와 함께 뭐 여전히 뭐 2차 전지, 뭐 전기차는 당연히 뭐 좋은 쪽에 뭐 속한 이런 부분들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또 틈새 시장으로서 뭐 정치 관련 섹터들도 어느 정도 부각이 좀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또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장 후반이 되니까 그동안 좀 소외를 받았었던 섹터죠. 네, 5G 관련 이런 그 섹터의 종목들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이런 그 상황들이 좀 포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제는 전반적으로 매기의 그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금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으로서도 당연히 좋은 움직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겠죠. 또 앞서 우리 김병진 전문가께서 이 수출 그 증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수출 물량이 증가가 되면은 수출액이 또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동안에 우리 코스피 지수 움직임을 보면은 거의 흡사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미중 무역 전쟁을 거치면서요. 사실 우리 반도체 품목이 수출이 좀 30% 이상 많은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도 안 좋고 전반적인 경기도 안 좋고 다 안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반도체를 위주로 수출이 증가가 되고 수출액도 지금 증가가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은 이 수출액과 함께 오름세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근데 코스닥 얘기하는데 왜 코스피 얘기하냐고요? 네, 그만큼 좋다라는 겁니다. 네,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에 좀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차트를 통해서 코스닥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이에요. 좀 너무 넓게 폈나요? 근데 이 코스닥 지수 크게 본다면은 20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내림세가 그려졌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그나마 완만하게나마 이 고점과 고점대를 연결한 추세대, 또 저점과 저점대를 연결한 이 추세대를 본다면은 이게 바로 우상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이런 악재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수는 이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겠죠. 바로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뭐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법칙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별다른 악재가 부각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안에서 지수는 맴돌 것이다. 그렇다면 지수요.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직전 고점인 바로 690선 부근이 보입니다. 이 라인의 기술적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 라인은 기본적으로 넘는다. 그렇다면은 추세 상단이 되겠죠. 추세 상단을 쭉 이어본다면은 그래도 700선 혹은 그 이상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런 그 시장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추세대 안에서 있기 때문에요. 견조한 시장의 움직임 또 그 안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라면은 이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 이 자세가 바로 바람직한 자세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충성 전문가님 저 뚜루뚜루 아니고 두루두루 좋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좋게 봐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감된 오늘장 정리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바쁘게 돌아갔던 오늘장 우리를 기쁘게 했던 종목 또 슬프게 했던 종목들 다 있었겠죠. 급등했던 종목이나 또 급락했던 종목 상관없이 두 전문가님 눈에 띄었던 주인공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김병진 전문가님께 좀 오늘 여쭤볼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좀 눈에 띄셨을까요? 오늘은 아무래도 자동차. 완전 달렸습니다. 네. 완전 달렸는데 자동차 관련주 오늘 특히 뭐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2차 전지 뭐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제가 방송을 봤어요. 방송을 보면서 어제 채팅창에서도 2차 전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동차 얘기나 2차 전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종목들이 모두 다 상승을 해서 어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정말 좀 유익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동차 왜 이제 잘 가는지 제가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수출이 좀 증가했다. 이런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다 생각하고 오늘 장 주인공은 제가 우수 AMS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테슬라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은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한 지 조금 됐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유상증자를 했었습니다. 2016년도에 유상증자를 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냐? 바로 이제 전기차 부품을 판매할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해놓고요. 16년도에 유상증자 해놓고 이제 납품을 하게 된 기업입니다. 근데 2016년도에 이제 공장을 투자를 했고 실질적으로 납품하게 된 기간이 조금 됐잖아요. 기간이 조금 됐는데 실적 추이를 보니까 엄청난 큰 폭의 증가세는 없어요. 그래서 큰 폭의 증가세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오늘장 주인공이긴 하지만 오늘 이제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하게 이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제가 항상 오늘장 주인공에 이제 오르는 종목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종목 좀 챙겨가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셔라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인 좀 전략을 이야기 드리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익권이시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대에서 한 마이너스 한 4% 또는 3% 이탈하지 않는 선, 구체적인 가격선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한 4,300원 정도, 4,300원 정도로 잡을게요. 4,3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예 확 주가가 눌린 다음에 들어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예 확 주가가 뭐 3,700원이나 뭐 이쪽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거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고가에서는 좀 챙겨가면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김병진 전문가님 눈에 띄었던 종목은 우수 AMS였습니다. 요즘 자동차 종목 정말 너무 열심히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친절하게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른 주인공 하나 더 만나봐야겠죠. 이번엔 김충성 전문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좀 눈에 띄셨을까요? 네, 저도 자동차 쪽입니다. 네. 뭐 자동차 쪽 아시잖아요. 뭐 2차 전지 뭐 관련된 아주
비슷한 섹터 전기차 쪽 네. 이미 지금 달리고 있는 거는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또 오늘 보니까는 수소차 네, 수소차 관련주들도 움직이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저는 수소차는 일단 나중에 네, 제 눈에 띄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이 구해줘 스탁 네. 첫 방송 때 제가 주인공으로 들고 나온 종목 뭔지 아세요? 제가 첫 방송은 기억해요. 첫 방송 제가 돌리고 또 돌려봤거든요. 그때 김충성 전문가님 아마 네. 에코프로비엠이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네. 오늘도 네, 오늘의 그 주인공으로 그 에코프로비엠을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이 자리에서도 아주 급등이 나옵니다. 네. 사실 뭐 어제 뭐 8만 원 미만의 주가였는데 오늘 이게 12%가 급등 나오면서 이건 내가 대장이다. 물론 이보다도 더 높게 상승한 종목이 있긴 합니다만 엄청 지금 오릅니다. 사실 이 종목 뭐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 그리고 관심권에 두고서 매수하신 분이 있다라면은 오늘까지 거의 약 50%입니다. 뭐 그쵸? 44% 약 50%까지 뭐 수익이 가능했었던 이런 그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사연이라든지 또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섹터에서 종목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옆에 계시는 김병민 전문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 시장에서 핫한 종목 또 핫할 수 있는 그 섹터를 주인공으로 선정을 하고 네. 그 안에서 종목을 선정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안에서만 여러분께서 매매를 잘 활용하시더라도 정말 이 시장에서 대장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렸잖아요. 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뭐 44% 올랐다니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그냥 오늘은 뭐가 강했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오늘 그냥 매매 좀 활용을 하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말이 좀 길었는데요. 네. 네, 이 종목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후풍이 불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었고 4분기 실적이 뭐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이 나오고 4분기까지 250달러였던 게 500달러까지 이상까지 뭐 2배 이상 가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 뭐 500달러 선에서 장중에 막 900달러가 넘고 거의 100% 이상 막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려집니다. 테슬라 쪽에서 훈풍이 그려지다 보니까 다행히 2차 전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2차 전지 섹터들이 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유럽 쪽에서 판매가 지금 호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뭐 독일에서만 뭐 지난달에 16,000대가 팔렸다고 하잖아요. 그쵸. 뭐 영국, 프랑스도 뭐 전년 동걸 대비해서는 2배 이상 이 판매 대수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세는 정말 전기차 또 2차 전지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필두에 에코프로 BM이 있다. 왜? 이게 정말 증명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합니다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 계약 체결한다든지 이 실적으로 연결질 수 있는 이런 발판들을 지금 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SK 이노베이션 뭐 최근에 그 나왔잖아요. SK 이노베이션과 2조 7천억 이상의 규모의 그 양극재 공급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와 합작사를 설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기존의 사업에 이어서 꾸준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의 그 실적이 더해지면서 아주 폭발적인 이런 실적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분명히 관심을 두고서 봐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차트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이 시점에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습니다. 언급 드리고 나서 여기까지 약 50%가 올랐어요. 네, 충분히 이 수익의 기회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를 또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래요. 가능합니다. 기노업에서 봤을 때는 오를 수밖에 없는 섹터의 종목이니까. 그런데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 물량이 쏟아질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좀 주의하자라는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 그래도 수급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오늘 뭐 최근에 그 기관 오르는 과정에서 기관의 물량이 나옵니다만 외국인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쉬어간다 하더라도 급격한 하락은 없을 거다라는 걸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격이 축소가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께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뭐 만약에 좀 쉬어간다 하더라도 기회가 될 때마다 매수의 기회로 삼자. 좀 더 많이 눌리자. 차라리 눌리면 또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네. 예, 항상 긍정의 무게를 두고서 이 종목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충성 전문가님 오늘 눈에 띄었던 주인공은 에코프로비엠이었습니다. 저희 첫 방송 이후에 지금 일주일 만에 차트 보시면 이렇게 정말 둥둥둥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쭉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인공도 정말 잘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은 물론 상승세가 눈에 띄었던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저희 구해줘 스탁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봐야겠죠. 여러분들 구해드리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진짜 솔루션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 새로운 사연 만나보기 전에 AS 먼저 도와드리고 갈게요. 구해줄 스탁이 응급처치로 좀 구해드린 그 이후의 상황들을 짚어볼 텐데요. 어떤 고민으로 저희에게 도움 요청하셨던 분인지 사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승찬 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2년 전에 한 게임 회사를 난생 처음으로 샀는데요. 하지만 고생만 하다 최근에 손실을 보고 팔았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면 지금이 주식을 할 때라고 하던데 주식은 해야겠고 처음 손댄 곳이 게임 쪽이라 이쪽 말고는 손이 안 나가고 게임주로 상처 입은 마음을 게임주로 달랠 수 있을까요? 복수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었죠. 네, 그래서 이분 사연에는 김병진 전문가가 바른손 E&A 2월 5일에 매수가 1,970원, 1차 목표가 2,700원 제시해 드렸었죠. 그런데 이 종목 최고가 3,025원 찍으면서 수익률 53.55% 또 한 번 상승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얼른 대응 전략 바로 봐드릴게요. 네, 이 종목 저희가 AS 한번 도와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바른손 E&A 어제 30% 수익에서 오늘 수익이 또 올랐어요. 이건 정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어제 AS에서 제가 2차 목표가를 2,700원 정도로 그랬죠. 이제 다시 좀 수정을 해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2,700원을 오늘 돌파를 해서 3,000원까지 해서 딱 일주일 만에 53%. 어떻게 사연을 남겨주신 시청자분이 많이 치유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복수도 충분히 성공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강력한 종목입니다.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데 이 종목 대응 방법이 엄청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이제 많이 실리다 보니까 시청자님, 다른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응 전략을 좀 이야기 드리면은 자, 오늘 거래 이제 양이 너무 많이 쏠렸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시장 양상을 단기적인 이제 분봉의 흐름으로 좀 살펴보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자, 딱 보시면은 이 매수세가 한번 나왔다가요. 매수세가 한번 나왔다가 눌림이 나왔습니다. 눌림이 나오고 다시 매수세가 나왔죠. 자, 이렇다는 거는 중간에 이제 재진입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또 한 발은 남았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가지시고 내일 이제 개장을 해서 시장이 되면은 저는 절반 정도 비중 축소를 일단 권장을 드립니다. 이 정도에서는 수익을 좀 챙길만 해요. 어느 정도 좀 챙겨두고 나머지 물량들만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를 또 좀 잡아드린다면 오늘 3,000원 도달을 했죠.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 오늘 고가인 3,025원을 돌파를 하고 좀 추가적인 상승세 흐름 또는 3,025원 이상으로 마감을 한다면은 이 종목은 좀 더 봐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걸 돌파를 못한다면은 절반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수익권이실 겁니다. 다들 많이 수익권이실 텐데 2,8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2,8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내일 한 번 더, 내일은 또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전고점에 이제 맞닿습니다. 3,280원이 이전에 이제 처음 이제 많이 상승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좀 물량이 나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때 엄청난 상승이 나왔을 때 보이시죠? 이때보다 지금이 더 많은 거래가 쏠렸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때보다 지금의 이슈가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의 사람들이 더 반응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좀 달리는 말이 어느 정도까지 달릴 수 있는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늦은 시간이지만 저희 충성 전문가님께서도 이제 충성적인 그런 종목으로 어마어마한 수익도 내드리고 있고 저도 이제 어마어마한 수익 거의 방송에서 저희 마니커 FNG랑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 종목 바른손 E&A까지 해서 일주일 만에 거의 100%짜리 수익이 묵직묵직하게 나온 것 같아서 좀 많이들 좀 시청해 주시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되게 말씀은 겸손하게 하셨는데 박수 한번 쳐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께도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응 전략으로 3,025원 돌파할 경우에는 조금 더 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혹시 아니라면 절반 정도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전략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AS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영학님이 남겨주신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51세 양영학입니다. 저는 주식을 15년 정도 하고 있지만 매번 손실만 보네요. 요즘 여기저기 2차 전지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이 괜찮을런지요? 주식들이 많이 올랐던데 늦지 않았을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이 종목에서는 김병진 전문가님이 또 구해주신 종목이었습니다. 2월 11일 CIS 제시해 주셨고요. 2월 11일 매수가에 목표가 4,100원, 최고가 3,840원 제시해 주셨는데 최고가 수익률 역시나 8.78% 수익을 달성하신 종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번째 사연 역시 김병진 전문가님께서 구해주신 종목입니다. 오늘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요.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마찬가지로 대응 전략까지 좀 제시를 해주시죠. 네. CIS 굉장히 구해드려서 너무 좋고요. 입꼬리 살짝 내리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제가 너무 웃고 있어가지고 네. 좀 좋은 종목 좀 제가 많이 구해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이제 구해드릴 수 있고 이 종목 어제 제가 방송을 보면서 댓글창을 확인했는데 좀 고가여가지고 걱정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분이 있으세요. 맞아요. 나는 좀 매수가 좀 두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좀 상승장이 왔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많이 상승하는 시기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종목들을 보시면 어떤 종목이든 다 고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떤 종목이든 바닥권에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시고 매매를 임해 주시면 좋고 손절가만 지키시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 CIS 대응 전략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어제 이제 거래량 대비 오늘 거래량 굉장히 괜찮습니다. 오늘도 어제 전일만큼 나왔어요. 전일도 한 8%, 9% 상승하고 오늘도 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방향성이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상승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CIS가 사상 최대 신고가입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매출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매출이 그만큼 사상 최대치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어느 정도는 수렴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CIS라는 기업이요. 특히나 2차 전지 사업에 진입하는 그런 단계에서 수혜를 많이 보는 기업이에요. 2차 전지 솔루션 전반적인 사업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조 장비를 이제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간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상승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지금 실적이 이제 전폭적으로 많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표가 제가 어제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4,100원이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도 이제 전일 이제 제가 잡아드렸던 손절가를 그대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좀 수익권이신 분들은 최대한 익절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한 3,500원 정도 이상에서 3,500원 정도 이상에서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때 매도를 하겠다. 3,500원 이탈하면 매도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CIS는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셨고요. 1차 목표가 그대로 4,100원 유지하시고 이미 수익권이신 분들은 3,5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이 종목 정말 구매를 하셨다면 정말 수익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구해줘 스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목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어서 오늘 사연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보시니까 또 오늘은 어떤 사연일지 굉장히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저에게 사연 남기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게시판 두 가지 참여 방법 있죠? 먼저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로 사연 남겨주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또 어떤 종목 매수하고 싶으신지 어떤 업종을 좋아하시는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대응 전략 남겨드릴 거고요. 보다 길게 사연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 있습니다. 알기 쉽게 화면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사연 신청 게시판 참여하시면 언제든지 글 편안하게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또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바로 올려주신 사연 하나 만나볼 텐데요. 어떤 사연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지 사연 만나볼까요? 네, 이지원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자동차 산업 앞으로 좋아질까요? 저는 현대차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손실 중이라 고민이 큽니다. 다른 자동차주로 갈아타야 하는 걸까 생각도 들지만 솔직한 마음은 현대차는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요. 혹시 현대차랑 같이 가지고 갈 만한 자동차 관련 좋은 기업이 있다면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현대차로 손실을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앞서 전문가들이 좋은 종목들 구해주시는 거 잘 보셨죠? 오늘은 김충성 전문가님께 좀 종목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드려볼까 해요. 전문가님, 좀 어떤 종목으로 구해드리면 좋을까요? 현대차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 종목 추가 매수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면은 네.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또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또 움직임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뭐 가지고 계시는 걸 또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자동차 쪽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언급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자동차 뭐가 있을까요? 좀 좋은 종목으로 주세요. 쭉 네. 오를 만한 종목. 그러니까요. 이 자동차를 얘기하면 뭐 전기차가 있겠고 네. 일반 차가 있겠고 네. 또 수소차가 수소차 있겠고, 있겠고. 뭐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어찌 보면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는 좀 바지되는 이 섹터가 자율주행 쪽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네.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 네, 준비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추천을 해주시는지 이 네. 종목이 뭐가 좋은지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캠트로닉 자율주행 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자율주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안전 아닐까요? 오, 맞습니다. 네. 왜 안전이냐면은 이 차가 어찌돼 돌발 상황에 그 대응을 잘 해야 그렇죠. 적절하게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만이 안심하고 탈 수 있죠.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 자동차가 이 돌발적인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주변의 정보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건데 자율주행의 핵심 어찌 보면은 이게 차량 간 통신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V2X라는 이런 부분들인데 네. 바로 이 종목이 V2X를 좀 다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뭐 하느냐면요. 일단은 제가 자율주행차예요. 제가 어디로 갑니다. 네. 어느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막 가요. 그럼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추파를 막 날리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앵커님은 저 사람이 나한테 추파를 보내네. 네, 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싫으면 제가 가는 방향으로 안 오겠지. 그렇죠. 제가 빨리 가면 늦게 오겠죠. 네,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네, 어쩌면 그러니까는 정말 가장 핵심인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를 뭐 신호등이라든지 뭐 주위에 또 제반 시설에 또 부착을 해서 또 교류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보행자들 위치라든지 뭐 어디 있는지까지도 이제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보행자들의 안전에 또 초점을 두고서 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V2X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 선전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나오던데요. 뭐 지금 내 시야에 보이지 않는 차량 정보까지도 알면서 이게 그 안전하게 운전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V2X의 그 시장이 올해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7조 규모라고 합니다. 2,380만 대에 부착이 되는 이런 그 규모라고 해요. 근데 2025년도가 되면은 이게
30조 규모로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어. 몇 대인지는 제가 이제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만큼 지금 어마어마하게끔 이 시장이 지금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 확대에 따른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안정적인 실적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드릴게요. 일단은 이 재무제표를 좀 보시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좋지가 않았어요. 뭐 적자, 이익이 뭐 적자가 나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2018년. 근데 작년 19년에 그 이익을 보시게 된다면 약 무려 3배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이어서 와, 이것도 지금 거의 50% 정도가 되나요? 그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내후년도 마찬가지요. 이렇듯 시장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아주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실적으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고 매출은 물론이거니와 이익도 증가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와서 기간 조정의 모습, 이 박스권 내에서 기간 조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박스권 상단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라인을 넘게 된다면은 주가는 한 차례 더 레벨업이 이루어지겠죠. 뭐 우리 김병진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시장 좋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 위에 주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저 위에 있으면은 저 위에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저 밑에 있으면은 또 저 밑에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 더 아프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올라타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좋은데 또 좋은 성장이 예상이 되는 이런 섹터에 집중을 해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켄트로닉스를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요. 기관에서 역시나 매수 아주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관권에서 매수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시죠.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권에서의 매수, 또 하방 경직을 가능하게 하는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 그러다 보니까는 기타 금융 투자라든지 기타 금융 은행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 아직까지는 좀 비우호적인 동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좋은데 네, 수급 개선의 가능성 충분히 점쳐볼 수가 있겠죠. 일단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긍정의 무게를 두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는 게 제 말씀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요. 예, 어떤 추세가 그려져 있습니까? 바로 이런 추세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추세가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추세 상단까지 가게 되면은 가격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한 2만 1,000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라인을 목표치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요. 최근에 그 지지가 형성이 됐었던 구간이죠.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가격인 16,000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하고 대응하면 그래도 무난한 대응이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네, 캠트로닉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김충성 전문가는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으로 구해주셨고요. 목표가 21,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의 에이스 김병진 전문가님 종목도 한번 좀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이분한테 종목 하나만 더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련주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뭐 자동차 관련주, 저도 이제 중요한 걸 가지고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충선 전문가님의 종목이 정말 좀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을 먼저 이야기 드리면은, 여러분들 이제 자율주행차, 이게 정확하게 이제 완벽하게 구동이 되려면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자율주행차가 레이저라든가 이런 거를 쏴서 차간 거리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눈이 너무 많이 오거나, 뭐 비가 너무 많이 온다거나 할 때 그 레이저라든가 이미지 센서가 제대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차간거리라든가 이런 거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한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자동차가 이제 전자기기화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동차가 잘 되면은 저는 반도체도 잘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성 전문가님의 종목이 오늘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계양전기라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 산업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2030년에 현대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안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잠시 중지한다. 그 말은 뜻은 뭐 휘발유라든가 기본의 디젤차 이런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보다 앞으로는 전기차, 수소차 이런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고요. 연필 공장이 있었는데 샤프심 공장이 나왔습니다. 샤프 공장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연필 공장의 매출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은 샤프를 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가야 될 섹터는 바로 이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섹터. 그 중에서 계양전기라는 종목을 꼽아놨고요. 계양전기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면요. 이 종목은요, 자동차용 모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이제 모터 외 전장품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비중에서 60%인데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엄청난 많은 상승을 보였죠. 테슬라 모델 3에 들어가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 모터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전장품에서 이쪽 부분에 이제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테슬라 이제 많이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판매가 늘어나면 당연히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고요. 주가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일단은 굉장히 지금 보시면은 고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근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월봉이죠. 자, 지금 주가 하락이 도대체 몇 년 동안 이루어졌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거의 한 3, 4년 동안 하락을 했다가 이제서야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이 어때요? 지금 4,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거래량이 실리고 있어요. 자, 그 말인 뜻은 지금은 고점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점이지만 이전에 많은 매물을 소화하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 계양전기라는 종목이 코스피 종목입니다. 상장한 지 굉장히 오래된 종목이고, 모델 3에 납품하고 있고, 전자 파킹 브레이킹 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도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모델 3가 잘 팔리면 당연히 이제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것 같고,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 공장을 짓겠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미국과 이제 중국에 공장이 있으면은 당연히 또 계양전기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야기 드렸고,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 드릴게요.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800원 정도 잡아 드리고요. 손절 가격도 좀 짧게 잡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살짝 고점이기 때문에요. 3,200원 정도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김병진 전문가님이 오늘 구해준 종목은 계양전기였고요. 좀 주가 하락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반등하고 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 3,800원, 손절가 3,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전문가님이 종목 구해주셨는데요. 사연 보내주신 시청자님께 꼭 도움이 됐길 바라겠고요. 네, 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번엔 내일장 수익을 위해서 또 어떤 종목이 오를지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상한 스탁 시간인데요. 저희 방송의 마지막 핵심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종목명 그냥 드리면 재미없겠죠. 어떤 종목인지 힌트를 통해서 맞춰보시면 되는 코너입니다. 물론 종목명도 알려드릴 텐데요. 이 코너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저희 전문가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료 방송 들어가시는 방법 화면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먼디투데이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저희 전문가 무료 방송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 게시판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 무료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저희 방송이 종료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무료 방송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 밤 12시부터 시작되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상한 스탁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은 김병진 전문가님의 이상한 스탁이 공개되는 날입니다. 전문가님, 바로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 종목, 첫 번째 힌트 바로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요, 바로 차차차 테슬라 납품 수혜주다. 바로 이제 자동차, 바로 전기차 관련한 수혜주다. 첫 번째 힌트는 테슬라 납품 수혜주 전기차다. 지금 핫하죠. 수출이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납품이 더 많이 되면 될수록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비밀스러운 테슬라 납품 수혜주 궁금하시죠? 네, 첫 번째 힌트 이겁니다. 네, 우선은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자동차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글자 중에 제가 지금 생각나는 테슬라 수혜주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더 궁금한데요. 일단 두 번째 힌트까지 한번 공개를 해봐 주시죠. 두 번째 힌트는요. 이건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좋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에서 이제 저희를 유혹하고 있는 매출이 성장하고 실적이 앞으로 성장할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일단 네 글자니까 테슬라는 아닙니다. 네, 해외 주식은 아니고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고 굉장히 좀 전통 있고 좋은 종목인데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드는 종목이고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채시지 않았을까 궁금하신 분들 또 방송 또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두 번째 힌트는 주가 바닥권 이겁니다. 그렇죠. 사실 가장 좋은 종목은 이 실적도 매출도 따라줄 건데 아직 바닥권인 종목, 내가 지금 샀을 때 앞으로 쭉 오를 만한 길이 남아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맞은편에 앉아 계신 충선 전문가님이 또 이렇게 네 글자 무엇인지 세 보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함께 추리를 해보시죠. 마지막 세 번째 힌트까지 공개합니다. 제가 힌트를 좀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 살짝 좀 조절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힌트는 코스피 종목이다. 네, 좀 약간 광범위하게 좀 드렸죠. 코스피 종목이다. 코스피 기업의 특징이 뭡니까? 오래 살아남았다가 사실 코스피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좀 자본도 빵빵하고 이런 기업들이 코스피에 많고 매출 비중으로 치면은 코스닥보다 코스피에서 엄청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기업이다. 이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다들 궁금하시죠? 네. 네, 세 번째 이겁니다. 네, 그러면 조금 범위를 좁혀주셔서 코스피 기업이라고 해주셨는데 이제는 저는 조금 알 것 같은데 아직 혹시 못 맞추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추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종목도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첫 번째 힌트 공개해 주세요. 이 종목은요.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 수혜 종목입니다. 첫 번째 힌트. 삼성전자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 매출이 2018년 대비 10% 늘어서 13조다. 자, 이 불황기에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매출이 증가하면은 바로 뭐가 수혜주다? 바로 이 삼성전자. 증가한 부분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주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 수혜주다. 네, 삼성전자의 수혜주라고 하면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도 바로 이어서 공개를 해주시죠. 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수혜 종목이다.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미지 센서나 뭐 AP 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좀 어느 정도 다 있어요. 앞으로 이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나아갈 길은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분야까지 나아갈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출 부분이 좀 비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 부분 중에서 이미지 센서가 많이 증가해서 두 번째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건 저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힌트 정도 되면은 좀 어느 정도 알게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세 번째 힌트까지 좀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세 번째 힌트는 매출이 폭발적이다. 네, 이거는 이 세 가지로 끝입니다. 네. 네, 이렇게 세 가지 힌트까지 다 제시를 해드렸던 두 번째 종목이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좀 아시겠죠?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종목들 어떤 종목일지 좀 계속해서 추리를 해보시고요.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는 이 코너가 끝난 뒤에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방송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료 방송에서 저희가 가격 전략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저희 무료 방송에서 가격 전략 외에도 오늘 또 다른 또 좋은 얘기들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해 주시나요? 네, 일단 히든 종목이 하나 더 숨겨져 있고요.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 관련한 수혜주 알려드릴 겁니다. 네, 저희 이렇게 바로 밤 12시부터 무료 방송 시작되니까요. 바로 이어서 넘어와 주시고요. 저희 구해줘 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희 다시 구해줘 스탁으로 돌아올 텐데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